지난 3월 목포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1호 전기 추진 차도선이 선을 보였다. 일명 K 전기 추진 선박은 우리나라 연안 환경을 고려해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배에 실어서 전기를 공급한다. 세계 최초의 이동 교체식 전원 공급 시스템이다. 외국에서도 아직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현재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개념이고요. 이런 대형 조선소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선박용 연료전지나 배터리 또 무탄소 연료 활용을 위한 연료전지 자체가 이제 수소나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전 세계 무역량 중 80% 이상이 해상으로 운송된다. 그 과정에서 매년 약 1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당사국들은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했다. 그리고 앞다퉈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도출이 되는 거죠. 지속 가능한 게 뭐냐? 카본을 생산해내지 않는 지속 가능성. 조선 선박에서도 이제 무탄소 선박을 이제 무탄소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어떤 기술적 화두가 되고, 이것들을 먼저 구현하는 회사가 사실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미래 조선 산업의 생존 키워드가 된 탄소 제로. 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항해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5월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건조된 초대형 선박 4척에 이름을 붙여주는 명명식이 개최됐다. Three, two, one, go! Ladies and gentlemen, please. 명명식을 한 배들은 모두 노르웨이 크누센사가 발주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재 이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15척의 배를 수주했다. 모두 액화천연가스인 LNG 운반선으로 수주액이 3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창립 이래 최대 프로젝트다. 환경 오염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제일 지금 적합한 그런 연료원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을 다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그 천연가스 운반할 수 있는 이제 LNG선을 지금 대대적으로 좀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8년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상 건조 공법으로만 연속해서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1년에 LNG선 8척을 지을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조선강국 대한민국. 올해 선박 수주 실적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90%를 우리나라가 차지한 것이다. 여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는 조선소. 배를 대놓는 선성마다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배 안쪽으로 들어가자 LNG 운반선의 핵심 설비라 할 수 있는 화물창의 모습을 드러낸다. 극 저온 상태의 액화천연가스,
LNG를 저장하는 탱크다. LNG는 자연 상태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근데 운반의 편의성을 위해서 액화를 시키고 그 액화를 시키다 보니까 극저온 상태가 필요하고 화물을 실었을 때와 상온하고 온도 차가 약 180도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물을 실었을 때 수축 팽창에 대응하도록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에 이렇게 주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액체화시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 하지만 내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LNG가 급격히 팽창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력이 요구된다. 응력 같은 것이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그 힘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을지라도 LNG가 새어가지고 선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큰 위험 상황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기밀, 완벽한 용접 품질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탱크 자체가 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가 운항을 할 때 이런 코너 부위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우리나라 LNG선의 화물 탱크는 사각형의 멤브레인형. 일본의 둥근 모스형보다 적재량이 40%나 많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지만 원천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 LNG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약 100억 원의 화물창 기술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그 규모가 올해만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내 독자 기술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로 건조된 초대형 LNG 추진 화물선이 LNG를 싣고 있다. 선사의 배를 인도하기 전 시험 운항을 하기 위한 것이다. LNG 연료 추진 뻘거 선박을 발주하여 오늘 해상 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로 건조되는 LNG DF 뻘거선으로 인도 후에는 포스코 원료 수송을 위한 급사 2개의 미사일이 장착된 것 같은 거대한 연료 저장 탱크가 LNG 추진선의 특징. 화물 전용선인 이 벌거선은 액화 천연가스인 LNG와 다른 연료를 이중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보통 LNG는 연료를 두 가지 종류 씁니다. 방카가 있고 그다음에 LNG 가스가 있고 LNG 가스는 카고 탱크에서 배출되는 BOG를 활용해 가지고 가스 무드로 전환해서 가스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방카 일반 연료를 써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LNG가 4개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이제 LNG가 이송되고 또 쿨다운되고 이런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도면의 미맥에 의거해서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최첨단 조선 기술의 집약체인 LNG 추진선. 시험 운항을 통해 LNG로 메인 엔진과 발전기를 돌리며 전반적인 성능 테스트를 한다. 녹색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펌프고요. 이제 흰색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펌프. 나중에 가스가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환경 규제에 감안했을 때 그 벙커 CU와 또 LNG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시스템을 적용한 선박을 지금 많이 발주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수주한 선박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는 가거도 해역을 오가며 20일 정도 테스트를 거친 후 발주사에 보내지게 된다. 유엔 산하의 국제 해사기구 IMO에서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에서 배출되는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나아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항구에 입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죠.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LNG 추진선. 기존 벙커CU 선박에 비해선 친환경적이지만 선박 가동 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발생한다. 강화된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을 맞추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액화천연가스인 LNG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연료로 불린다.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 연료를 찾아야 하는 지금. 전 세계 조선업계는 LNG 추진선 이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부산항. 동시에 200척 이상 접안할 수 있는 국제무역항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선들은 하역 중에도 계속 엔진을 가동한다. 때문에 부산항은 초미세먼지 세계 10대 오염항만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부산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기존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도 항상 엔진을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이제 부산의 전체 한 50% 이상의 환경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해 탄소 중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가 어떤 에너지원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물질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이송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이송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다른 여러 가지 수소를 이송할 수 있는 캐리어들을 이제 보는 과정에서 저희는 암모니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한 물질이다. 탄소가 없어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미래 해상 운송 연료 중 암모니아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암모니아 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범한 퓨어셀. 수소연료 전지 분야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건물용 연료 전지와 수소 충전용 구축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잠수함용 수소연료 전지를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3에 연료 전지를 납품 중이다. 연료전지는 물속에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소산소 싣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고 혹은 연료전지 자체의 추진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서 그 모터를 돌려 추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업체는 고출력 전기 발생 장비를 소형화해 연료전지의 무게와 부피를 줄였다. 한 번 충전하면 장시간 항해해야 하는 선박에도 장착하기 쉬워졌다. 최근에는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다. 30톤급 중소형 연안 선박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게 만약에 액화라든지 암모니아가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액화보다도 무려 1.7배 정도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그만큼 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하다.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만을 분리 추출해 연료전지에 공급하고 여기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해온 이 업체 역시 부산 암모니아 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엔 천연가스 LNG에서 자동으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개발했다.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에서 수소를 분리한 후 전기 발생 장치인 스택을 통해 전기를 생산. 전력 변환기를 거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순차적으로 가압 발품 타이밍에 적절히 가압을 해주고 또 압력도 어느 정도를 유지하느냐 그런 포인트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야만이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도 같고 어떤 촉매의 성능에 있어서 최적의 레시피를 가진 촉매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얼마만큼 최적의 경로를 따라가느냐 그게 핵심이 되겠죠. 기존 천연가스 공급망을 활용해 바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곳에서 개발한 LNG 수소 추출기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비료 공장에서 쓰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수소를 다이렉트로 연료화하는 것보다는 운송이나 저장이 원활한 암모니아를 공급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혼소 또는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상용화하고자 하는 이런 수소 추출기 형태로 추출을 해서 연료 전지와의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시아에서 개발 중인 암모니아 수소 추출기에 험한 퓨어셀에 고출력 전기 발생 장치를 연결하면 암모니아 연료 전지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유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는 부식성도 강해 아직은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남아있다. 탄소 중립 시대. 해양 선진국들 역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개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주 아우구스부르크. 세계 최초로 디젤 엔진이 개발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한 곳이 바로 만이다. 글로벌 디젤 엔진의 선두주자인 이 회사는 친환경 선박 엔진 연료를 찾는 데도 앞장을 서고 있다. 컨테이너 선박 회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합성 메탄인 SNG 공급에 성공하기도 했다. 신재생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은 수소와 공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메탄을 만들고 이것을 액체화시켜 수송한 것이다. 북해와 발티해를 오고 가는 컨테이너선 엘브 블루. 지난해 세계 최초로 합성 메탄인 SNG 20여 톤을 싣고 항해에 나섰다. 100% 재생에너지에서 생성된 SNG가 상업 운송에 사용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Again, synthetic natural gas will be a good bridge technology because we can't just do everything at once. So we need to go through a transition where first of all maybe LNG through our dual fuel technology, moving to synthetic natural gas, then to methanol or then to ammonia. 1년에 100여 대의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엔진 종류만 20여 가지가 넘는다. 액화 천연가스인 LNG나 합성 메탄인 SNG와 디젤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 엔진에 이어 암모니아 엔진도 개발 중에 있다. The infrastructure is pretty much there because it's used in fertilizer industry, etc. And again, we'll have an order for ammonia engine in 2024, and this will be the first in the market that will be launched. 독일 해상물류의 중심 함부르크. 이곳에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선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And so when we started the Environmental Ship Index in 2011, we had a really small number of ship owners. But over the time, we growed and growed. And so for the moment, 30% of the calls of the seagoing ships in Hamburg get incentives for the Environmental Ship Index. 친환경 선박 지수를 도입하면서 항만공사에서 사용하는 선박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교체했다. 내부에 각종 소방 장비가 갖춰져 있는 화재 진압선이다. 여섯 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이 배에는 전기 추진 설비와 디젤 엔진이 함께 장착되어 있다. This is the electric part of the ship. Yes. You see the power management system over there. Yes. Power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regulates how the energy flows from the battery or from the genset and so on. And I can show you the battery room in front. And these are the battery cells. We only need these number of battery cells to operate the ship fully electric for 2 hours. 인근 해상 풍력 발전기에서 100% 그린 전기를 공급받아 주로 밤에 충전한다. 화재 진압을 할 때는 디젤 엔진을 펌프 대용으로 가동한다. 하지만 이때도 연료는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가공한 GTL을 사용한다. 경유보다 비싸지만 친환경적이다. The benefit is we can use GTL in every existing combustion engine. It's a so-called drop-in fuel. You put it in, you can mix it with diesel, it's no problem. And just by using GTL, the local emissions are reduced a lot. GTL reduces, compared to diesel, particulate matters about 50% and NOx about 10%. And it works fine with the oldest engines. 평상시 이 배는 환경 감시나 교량 검사, 그리고 다른 배를 안내하는 도선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배가 지나다니는 항만 주변에는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도록 곳곳에 전기 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다. 노르웨이의 대형 여객선 회사인 컬러라인. 2018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박 한 척을 새로 만들어 취항했다.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So here, inside here is the battery package, and it's water. Yeah. Here you can go in and see all the information about all the cells, battery cells, temperature, current, voltage, and you can see if you have a problem, you can try to find the problem here first. And then you can change one battery cell if you want that. Same, it's the same monitor. 입항과 출항을 할 때만 20분 정도 디젤 엔진을 구동하고 이후에는 5메가와트 용량의 배터리 동력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길이 160m, 폭 17m에 달하는 이 여객선의 정원은 2,000명. 자동차는 최대 500대까지 실을 수 있다. It's a lot less vibration than the older ship that I've been to before. The color Viking. So a lot less noise and less vibration. So more comfortable. Yeah, it's not noise. Nothing. You don't even think about we are sitting on a boat.
노르웨이 산데 피오르드항에서 스웨덴 스트롬스타트항을 오가는 20km 페리 노선. 하루에 한 번, 왕복 2시간 30분을 운행하는데 탄소 배출이 크게 줄었다. This trip from Sandefjord to Sweden, we can do battery ships, of course, but from Norway to Denmark and Norway to Germany, no, it's too long distance, I think, and the battery package will be very huge and very heavy. So I think it will be other solution in the future, but on this trip, yeah, it can be used. 선박의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갈 길이 바쁜 가운데 한 선박 엔진 공장에 개소식이 열렸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엔진 유한회사 개소식 초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엔진이 공장 설비를 보수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이다. 다가오는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추어 친환경 엔진 생산 분야에서 기술 및 품질 우위를 확보하고 최근에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엔진을 개발 중이며 이중연료 엔진 생산에 특화된 최신 설비를 새롭게 구축한 현대엔진. 모두 17종의 엔진을 연간 100여 대까지 생산 가능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이중연료 엔진은 디젤과 LNG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스타트할 때는 디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멀하게 운전할 때는 이제 LNG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엔진을 말하는 거고, 개발할 때 당시부터 우리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디지털을 합류한 시스템으로 개발됐고, 또 제품의 수를 타 엔진에 비해서 30% 정도 없앤, 줄인, 최적화된 엔진입니다. 이곳에서 자체 개발해 현재 전 세계 중소형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힘센 엔진. 특히 이중연료 엔진의 수요가 늘고 있다. 저희들은 이미 메탄 혼소는 다 이미 다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수소 혼소에 대한 것도 수소 엔진은 LNG의 수소, 뭐 디젤의 수소, 뭐 암모니아 수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 수소 엔진도 이미 힘센 엔진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거의 다 종료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공장 내 개발센터에서는 암모니아 엔진 개발도 한창이다. 2년 전부터 설계에 돌입해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큰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연료를 벙커링하는 전 세계 그 벙커링 터미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인체 유효한 CFT를 컨트롤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무탄소 연료 엔진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첨단 기기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기계연구원. 이곳에서도 해양수산부 연구과제로 지난해부터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용 엔진을 개발 중이다. 기존의 LNG를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 용기를 수소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연료 용기만 최적이 한 3배 정도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3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에서 2배 이 사이 정도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모니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6기통 천연가스 버스 엔진에 암모니아를 추가해가면서 LNG와 암모니아를 섞어 쓸 수 있는 혼소 엔진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사전 테스트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는 그 액체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 분사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암모니아를 공급을 하고요.
암모니아만을 전체 그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불이 잘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연소가 잘 되던 LNG를 같이 혼소를 시킴으로써 일단 그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암모니아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림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저탄소 연료인 LNG의 다음 단계이자 궁극의 무탄소 연료라 불리는 수소 선박의 이전 단계로서 암모니아 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세계 각국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적인 해양 강국 노르웨이. 인구 5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친환경 선박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 국가로 앞서가고 있다. 바다를 가르며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하는 차도선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온다. 해가 부두에 접안을 하게 되면 와이파이 신호에 의해 부두에 있는 전기 충전 타워에 문이 열린다. 그리고 자동으로 플러그가 나와 15분 정도 충전을 한다. Norway as a country is going to the green technology in all kind of ways. And we like to be in the forefront of that development. So that's why we did this new building, Bost Electric, and the rebuilding of Bost 4 and 6 by ourselves is not a demand from the government still. 한 번 운항할 때마다 차량 200대와 여객 6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이 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차도선이다. 이 노르웨이 선사의 여객선 승객 중 75%가 이런 전기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idea. Good for the environment. Yeah. So less emissions, yeah, pollution. Yeah. Good system. 2020년에 지어진 이 배에는 배터리 팩 648개가 장착돼 있다. 배터리 용량은 모두 8메가와트. 무게는 48톤에 달한다. This system is keeping the humidity in the room as low as possible. We like to have it between 40 and 55. Circulating all the time to be sure that we get the correct temperature on the batteries, which is very important. 노르웨이에서 해상 교통량이 가장 많은 호르텐과 모스 사이를 오가며 하루에 20여 차례 운항하고 있다.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is diesel engine vessel and this electro vessel is this the reaction when you pushing the handles for power. You get immediately. It's going much faster with the electrical engine than the diesel engine. Yeah, the total power is the similar. When you have that is the same with the diesel engine and the electrical engine. 바스토포센 선박회사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 추진 차도선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전기 추진 선박은 자율운항까지 한 단계 더 지나고 있다. 노르웨이 비료 회사인 야라 인터내셔널.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전 세계에 비료 원료를 수출하고 있다. Now this ship can handle 120 containers. And Yara exports around 18,000 containers per year from this plant. And the containers are mainly going to Asia,
to China, Thailand, Indonesia, and the different countries than in Asia.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 전기 추진선이 야라 버클랜도. 지난해 시험항해를 마치고 올해 4월부터 운항 중이다. This is one of 8 battery rooms. So we have 7 other battery rooms like this. Oh, really? Yeah. The total battery capacity is 6.9 megawatt hours. That is similar to about 100 electrical cars, or quite a decent size. There is no backup on the ship on any kind of combustion engines. Everything is electric. Yeah. Yeah. 조종키 대신 자율운항 시스템이 갖춰진 조타실. GPS와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통해 다른 선박을 피해가고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다. They can see very small items even on the boat, but that's one of the challenges, of course, as well. The small boats, but I'm very certain that they can detect small object as well. So I see that from the technology that is available at the moment. 야라 버클랜드호는 연간 디젤 트럭 4만 대가량의 운송량을 처리한다.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Yeah, that is because we are now going into a test period of testing the different autonomous functions and implementing them one by one. So in the beginning, this ship will be controlled by the crew, supported by autonomous systems. Then it will be steered by autonomous system, supported by crew on board.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 추진선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300조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자율운항 선박 역시 관건은 기술이다. 이곳 연구원에서는 울산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에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 가상 공간에서 진행된 시운전에 성공했다. 맵에 나와 있는 이게 울산 장생포 앞바다로 그대로 이제 모의가 돼 있고요.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게 이거는 아직 안전하다. 나의 경로상 제가 움직이는 속도를 봤을 때 부딪힐 가능성이 낮다. 근데 이게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러더니 인지를 하고 이거 이제 경로를 이제 자기가 제가 가고 있는 경로를 생각하고 나가 가고 있는 경로를 생각해서 이 경로를 이제 자율적으로. 가상 세계의 실제 배와 똑같은 쌍둥이 배를 만든 후 자율운항으로 출항부터 항해, 고속 운항과 접안까지 실제 선박의 운항 시나리오를 그대로 지어냈다. 배가 지금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근데 얘가 배가 내가 지금 아까 이렇게 가려는 항로 중간에 배가 있으면 이 항로 원래 계획됐던 항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충돌 회피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 세계로호. 9,200톤급인 이 배에 지난해 삼성중공업에서 독자 개발한 자율운항 시스템이 탑재됐다. 그리고 300톤급 예인선과 함께 실제 항해 실험까지 진행했다. 마주치는 상황 한 몇 개, 두 가지. 그다음에 크로싱이라 해서 약간 사선 쪽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종류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선박이 이제 원래 이 상계 선박이 없었으면 이렇게 직진으로 갈 건데 피해서 이렇게 새로운 빨간색의 피한 경로를 만든 겁니다. 상대 선박도 약간 오른쪽으로 좀 튼 모습이 좀 보입니다.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로 선박 두 척이 실제 해상에서 자율 운항을 하던 도중 자동으로 서로 충돌을 피해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추가 실험도 계획 중이다. 11월 14일 날 3박 4일 일정으로 목포에서 출항을 해서 가거도 쪽을 거쳐서 2호도 최남단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율운항 모드로 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동단인 독도까지 항해를 마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선박인 세계로호에 탑재된 자율운항 시스템은 기존 항해 장비와 연동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등을 적용해 더욱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단계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연안이 아무래도 복잡합니다. 어선도 많고 양식장도 많고 위험물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탐지하고 인식하는 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파도가 치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탐지하고 위험을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걸 아마 결정하겠죠. 자율운항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아직 세계적인 기준이 없는 지금이 기회다. 기술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미래 선박 시장의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다. 유럽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룰 메이커가 됐죠. 규제를 선도하는.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기술 개발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기술 개발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네, 그게 바로 기술 주도권인데요. 지금부터 그런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을 능가하는 조선 기술 선진국으로 조선 1등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30년) 이상 모터를 생산해온 삼연. 올해 목포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기 차도선의 모터가 바로 이 업체의 작품이다. 선박의 엔진을 아예 전기 모터로 교체한 것이다. 모터 자체가 앞으로 디젤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솔린 엔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 엔진들을 대체함으로써 저희는 탄소 저감이라든가 좀 더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모터보다 훨씬 더 큰 출력을 요구하는 선박용 모터. 영구 자석을 이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 생산에 성공했다. 무게가 1.2톤에 달하는 이 모터는 차량용에 비해 10배가량 힘을 낼 수 있다. 최초에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것은 차도선, 그러니까 차도선부터 시작해서 500kW 모터를 개발을 시작했고요. 이 개발이 이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중급 이제 어선이라든가 레저용 보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0kW 그리고 75kW, 그 다음에 300kW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회사 라인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용 모터 시장은 외국 제품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모터의 무게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여러 가지 사이즈 면이라든가 성능 면,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 다각도를 검토해서 지금 제품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남은 숙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승급을 인정을 받고 배에 달아서 몇천 킬로를 이제 운항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사를 개발하고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기술로 만든 K 전기 추진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목포 삽진산단. 200대의 차량과 120여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이 배는
100%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 차도선이다. 세계 최초로 이동식 배터리를 교체해가며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항구에 별도의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오접식 배터리에 DC 컨버터, 네,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들 작은 선박에서 DC 시스템은 잘 적용이 안 됐는데 저희만을 컨소시엄 내에서 개발을 해서 넣은 개발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해양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시험 운항을 거쳐 K 전기 추진 선박의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념의 선박이기 때문에 한 1년 4계절을 한번 다 겪어봐야 이 선박의 신뢰성이나 안정성 등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원하는 기업이나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때 이관해서 상업 운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조선 산업의 향방을 가를 친환경 기술. 대형 선박에 적용하려면 연안에서 먼저 검증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목포 남항 일대에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은 대부분 연안 선박에서 시험, 평가, 실증을 거친 다음에 대형 선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저희가 목포로 가져가는 이유는 목포나 전남, 서남, 남해안권역이 70% 이상 연안 선박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선박들을 고부가가치 선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다양한 선박용 연료 추진 기관을 시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해상 테스트베드 공사가 시작됐다. 이 외에도 연구 개발부터 인력 양성까지 관련 인프라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한 2024년까지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연구 그리고 실증,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 2025년도에 한 270조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되는 전 세계 친환경 선박 그런 사업을 저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시대가 열렸다. 탄소 제로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나라가 미래의 바다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